안녕하십니까.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방송토론팀장 최용돈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위원회별 선거방송토론 개최 유형을 보면요. 먼저 시도위원회, 저희 시도위원회 같은 경우는 시도지사 선거, 비례대표 시도위원 선거, 교육감 선거에서 후보자 대담 토론회를 개최를 합니다. 개최 시기는 선거운동 기간 중에 하고요. 1회 이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1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90분 단위로 보면은 90분은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그리고 90분의 장선거에서 후보자 대담 토론회 또는 합동방송 연설회가 개최가 됩니다. 역시 선거운동 기간에 개최가 되고요. 1회 이상 개최가 됩니다. 자, 다음으로는 후보자 토론회에 참석하기 위한 참석 요건입니다. 공직선거법 제82조의 2에 따른 참석 요건, 지금 보시는 이 조건을 갖추신 후보자들께서 초청 대상 후보자 토론회에 참석을 하게 되십니다. 물론 이 요건을 갖추시지 못한 그런 후보자들을 위해서 초청부의 후보자 토론을 별도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지방자치단체장의 장선거에 초청되기 위한 충족 조건입니다. 먼저 국회 5인 이상의 소속 의원을 가진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그리고 이전 선거, 직전 선거에서 전국 유효 투표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득표한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그리고 최근 4년 이내에 해당 선거구, 이 선거구에서 실시된 대통령 선거, 그리고 지역 국회의원 선거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에서 유효 투표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을 득표한 후보자, 그리고 언론기관이 선거기간 개시일 전 30일부터 선거기간 개시일 전일까지의 사이에 실시해서 공표한 그런 여론조사를 결과를 편견한 지지율이 100분의 5 이상인 후보자, 이 네 가지 조건 중에서 한 가지만 해당이 되면 초청이 되시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후보자 토론회의 개최 개요를 잠깐 간략하게 살펴보면요. 먼저 후보자 토론회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각급 선거방송 토론위원회에서 선거운동 기간에 개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개최 횟수는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2회 이상 하게 되는데 그 외에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그리고 자치구 90분의 장선거에 있어서는 1회 이상 1회를 개최를 하게 됩니다. 후보자 토론회는 저희가 120분 이내에서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 역시 규칙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고요. 개최 장소는 중계주간 방송사, 원칙적으로는 공영방송사입니다. 공영방송사이지만 공영방송사의 사정이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다른 지상파 방송사나 종편에서도 가능합니다. 역시 생방송이 원칙입니다. 생방송이 원칙이지만 생방송이 역시 여의치 않을 때에는 녹화 방송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는 편집 없이 방송이 됩니다. 자, 선거방송 토론의 기능적 의의, 선거방송 토론은 어떤 역할을 하고 그 의미는 무엇인가? 자, 먼저 선거방송 토론은 우리 대한민국 헌법 제116조에 기초하는 선거 공영제의 일환으로 출시되는 것이죠. 그래서 각급 토론위원회가 출시한 공직선거법에 따라서 우리나라 대한민국 선거제도의 독특한 특징인 동시에 필수적인 구성 요소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선거방송 토론이 선거법에 의무적으로 명시돼서 개최되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공직선거에서는 선거에 출마하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되는 과정이 이 후보자 토론회의죠. 그 다음으로 각종 공직선거를 위한 선거방송 토론은 정책 중심의 토론과 유권자의 합리적 판단을 통해서 공직선거법이 추구하는 공직선거법 제1조에 나와 있는 목적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나라의 그 민주정치 발전에 기여하는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이 목적에 기여하기 위해서 이 목적을 구현하는 한 방편으로 선거방송 토론을 개최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한편으로 선거방송 토론은 특히 후보자에게는 가장 효율적인 선거운동 방식의 하나이죠. 선거방송 토론의 후보자 입장에서 선거방송 토론은 두 가지 효과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강화 효과와 설득 효과입니다. 강화 효과라는 것은 이미 지금 현재의 나를 지지하고 있는 후보자들의 표심을 굳히는 것이죠. 선거방송 토론을 후보자 토론회를 통해서. 설득 효과는 TV 토론을 통해서 아직 이제 그 마음 표심을 결정하지 않았는데 TV 토론을 통해서 저 후보자의 공약이 나의 생각과 일치하고 저 후보자가 이성적으로 또 정책 중심의 토론을 하고 있구나, 논리적으로 잘 자신의 의견을 설득시키려 하고 있구나, 뭐 기타 등등 이런 걸로 해서 기존의 그 생각을 바꾸는 거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선거방송 토론 참여하기. 자, 선거방송 토론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절차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절차를 간략하게 살펴보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초청 후보자가 결정이 되고 각급 선거방송 토론위원회에서 해당 후보자 토론회에 개최 공표를 하게 됩니다.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보도 자료도 나가고, 그래서 다 이제 각 후보들께도 이제 알려드리고 설명회는 며칠날 개최가 됩니다. 기타 등등에서 알려드리고 공개적으로 공표를 하면 이제 그때부터 선거방송 토론 참여하기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자, 여러 가지 과정이 있는데요. 가장 먼저 하셔야 될 것이 참석 확인서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내가 선거방송 후보자 토론회에 참석하겠다 수락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설명회에 참석하셔야 됩니다. 이제 설명회 참석 관련해서는 이제 잠시 후에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설명회에 참석됐으면 이제 주제를 분석할 수 있고요. 진행 방식 역시 충분히 이해를 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는 이제 그 토론회 당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방송사에 도착하셔서 본장을 하시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스튜디오로 입장을 하시게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는 제가 특히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후보자 토론의 관리 규정입니다. 다 아시겠지만 저희 선거방송 토론회가 주관하는 이 후보자 토론회는 모든 것이 이제 법적 절차 사무입니다. 법에 의해서 이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모든 주제에서 사회자 선정까지 모든 것이 위원회의 의결로 이루어집니다. 임의로 결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위원회의 의결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그 규칙들이 있는 것이죠. 자,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후보자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후보자 토론의 관리 규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선거방송 토론회 주간 후보자 토론회 관리 규정 제8조 토론자의 착용 부착물 이 규정을 보면요, 흔히들 기호가 새겨진 점퍼나 이런 것들을 많이 입고 또 장신구나 많이 착용하고 오시잖아요. 그래서 통상적인 장신구나 배지 같은 거, 그리고 기호 순위 피장 같은 거, 이런 것들은 공직선거법 제68조에 따른 선거운동용 위도, 어깨띠 이런 것들을 모두 착용 부착하고 토론회장에 참석을 하실 수가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토론자는 토론회에서 A3 용지 규격 이내의 서류 도표 그림 그 밖에 참고 자료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휴대전화, 노트북, 태블릿 PC 등 전자기기는 사용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A3 용지 규격 이내,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A3 규격인데요. 딱 요만한 크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크기를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죠. 하지만 반드시 이 크기여야 되는 건 아닙니다. 이보다 작아게 됩니다.
토론회에서 A3 용지 규격 이내에 서류 도표 그림 그 밖에 참고 자료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자기기는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자기기를 통해서 제3자로부터 조력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자기기는 근본적으로 사용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다만 이러한 단서에도 불구하고 후보자의 정견, 기타 홍보에 관한 사항의 효과적인 전달을 위해서 각급 토론위원회가 이제 이 부분이 중요한 것인데요. 각급 토론위원회가 전자기기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전자기기를 사용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진행 방식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이런 그 컴퓨터라든지 이런 기구라든지 아니면 모니터를 준비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전자기기가 사용 가능하다는 것이고요. 개별적으로는 사용을 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관리규정 제10조 토론회 진행인데, 토론회가 진행되는 도중에 토론, 뭐 예를 들어서 생방송이나 녹화방송 때 토론회장을 이탈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임의로 토론회장을 벗어난 경우에는 토론회장에 다시 들어오실 수 없다라는 거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11은 재방송에 관한 것인데요. 저희 그 토론위원회에서 재방송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방송사의 동의를 얻어야 되고 또 그 후보자 그 토론회에 참석하신 그 후보자들의 동의를 다 얻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통 그 설명회를 할 때 그 동의서 또는 비동의서를 받고 있습니다. 모든 전원이 동의했을 경우에만 이제 재방송이 가능한 것이죠. 그 다음에 아까 제가 그 후보자 토론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참석 확인서 제출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이 참석 확인서 제출은 선거기간 개시일 다음 날까지 참석 확인서를 각 해당 선거방송 토론위원회에 제출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역시 중요한 그 규정인데요. 초청 대상 후보자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통보가 왔어요. 그런데 이 초청 대상 후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토론회에 참석하지 않을 경우에는 몇 가지 제재가 가해질 수 있습니다. 먼저 불참 사실이 그 토론회 생방송이나 녹화방송에 그 밑에 자막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사회자가 그 사실을 유권자들에게 공지를 할 수가 있고요. 이것은 관리규정 제10조에 규정이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공직선거법 제261조 과태료 부과에 관한 법규입니다. 4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정당한 사유가 아니냐, 그것은 해당 토론위원회 위원회의에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 참고사항입니다. 그 다음 참고사항 설명회 참석인데요. 설명회는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설명회 때 후보자 토론회에 대한 모든 것이 안내가 이루어집니다. 개최 일시 장소, 주제 진행 방식, 그리고 뭐 준수사항 등 여러 가지 그 중요한 내용들이 안내가 되기 때문에 후보자들께서 직접 참석하시는 것이 원칙이고 그것이 가장 본인에게 유리합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사정으로 본인이 직접 참석을 못하실 경우에는 대리인을 보내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대리인을 보내실 경우에는 반드시 본인의 위임장을 지참해서 대리인이 참석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대리인이 참석했을 경우에는 반드시 그 대리인으로부터 전달받은 내용을 그대로 전달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대로 전달 안 될 수도 있겠죠. 특히 토론회에 임할 때 진행 방식을 이해를 잘 못하게 되면 굉장히 당황한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진행 방식은 완전히 숙지를 하셔야만 토론회에 자유롭게 전략적으로 참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설명의 내용은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렸다시피 토론회 개최 개혁, 중계방송 일시 장소 등 그리고 참석 후보자 어떤 후보자가 참석을 하고 사회는 어떤 인물이 보는가 다 안내가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토론 주제 및 진행 방식이 자세하게 설명이 됩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설명회에서 중요한 것은 후보자의 그 토론회장에서의 그 좌석, 자리, 그 순서를 추첨을 하게 돼요. 추첨을 할 때에는 먼저 1, 2, 3, 4 아라비아 숫자가 쓰여진 주사위로 먼저 추첨을 하게 되는데 그때는 이제 기호 순서대로 추첨을 해요. 그래서 그 추첨 순서에 따라서 이제 발언 순서를 추첨하는 겁니다. 근데 추첨하는 순서를 추첨하기 위해서 이제 처음에 기호 순서에 따라서 추첨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A, B, C, D가 쓰여진 이런 주사위로 추첨을 하게 되면 그 결과에 따라서 토론회장에서 후보자들의 자리가 결정되고 기자연설 순서라든지 기자연설 이후에 뭐 여러 가지 뭐 자유토론 또는 상호토론, 주도권 토론 그런 방식 그 순서들이 이 추첨 결과에 의해서 결정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특히 토론회 당일 시간계 몇 시까지 토론회장에 오시고 그리고 토론회장에 오셔서는 어떤 일들이 중요하다 이런 것들을 다 안내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직접 참석하시는 것이 가장 이제 본인에게 가장 유리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해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는 기조연설 및 맺은말 방식입니다. 맺은말 방식인데 기조연설은 보통 그 후보자 토론회의 경험이 없으신 분들은 기조연설의 원고를 써갖고 오세요. 그런데 이것은 전략적으로 좋은 방법이 아니죠. 일단 후보자 토론회에 참석한 이유는 유권자들에게 나의 정책, 나의 공약, 나의 그 정치 공직자로서의 나의 자질을 설득시키고 인정받기 위해서 참석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유권자를 보고 얘기를 해야 돼요. 유권자의 눈을 마주치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방법이 바로 카메라를 보는 것이죠. 그런데 유권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밑에만 보고 얘기를 하면 유권자가 어떤 기분이 들까요? 배제된 기분이 들 것입니다. 기조연설을 연습하시되 가장 좋은 건 2분 이내. 근데 보통 기조연설은 1분 압축적으로 왜 내가 이 선거에 나왔으며 왜 내가 당선되어야 하는가. 유권자들에게 강하게 어필하는 것이 바로 이 기조연설입니다. 그리고 이제 맺은말에서는요. 여태까지 토론하셨던 내용 중에서 그것을 간략하게 축약적으로 요약을 하시면서 왜 내가 당선이 되어야 되는지, 내가 당선이 되면 어떤 공직자가 될 것인지, 우리 지역 사회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지 이런 것을 이제 것에 대한 그 유권자들의 인상을 강하게 심는 것이 맺은말입니다. 그리고 정중한 이사, 자연스러운 제스처, 뭐 유머와 재치 등 이것은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포함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최종 마무리 발언 시에는 말씀드렸다시피 개인 소감 말할 수 있고요. 유권자에게 하는 당부의 말, 왜 내가 당선이 돼야 하는가, 이런 기타 등등. 그리고 감사 인사 등을 핵심적이고 간결하게 전달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그 기정연설과 맺은말만요. 설명회 이후에 집중적으로 연습을 하셔도 많은 도움을 얻으실 수가 있고, 자 마지막으로 이제 두 가지만 강조를 해드리겠습니다. 토론회를 불참할 경우에는 여러 가지 제재가 따른다는 것, 그리고 특히 공직선거법 제261조에 따라서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 이외에 유권자들에게 그 사실이 알려진다는 것, 어떤 결과가 올지도 모르는, 유권자가 어떤 인상을 받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초청 대상으로 선정이 되셔서 되신 후에는 이제 토론회에는 기본적으로 이제 반드시 참석을 하시는 것이,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말로 후보자에게 가장 좋은, 가장 효율적인 선거운동 방식입니다. 이보다 더 효율적인 선거운동 방식은 찾아보기 힘들죠. 그리고 여러 가지 규칙들이 있습니다. 이런 그 지참물 등, 그리고 특히 중요한 것이 정책 토론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유권자들에게 정책 토론, 나의 정책으로 승부를 걸어야지 다른 사람을 감정적 네거티브로 해하면서 거기서 내가 이제
승점을 얻으려는 그런 전략은 사실 구시대 전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 토론을 지향해 주시고요. 후보자 토론회를 통해서 좋은 그 성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강의를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